타이탄 FX 마크 인피니티 vs 페로로지라. 저는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어떠셨나요? 저는 특히 좋았던 게 이 영상에서 보스들이 실제로 총력전 전투에서 쓰는 그 기술을 쓰잖아요. 그걸로 연출되어 있던 게 플레이어로서도 되게 감각이 좋았던 것 같아요. 실제로 그 작곡가 카르트님은 이 영상을 한번 보고 나서 아예 음악 싱크를 다시 맞춰주셨어요. 이 영상을 이제 연출하신 게 바로 지원님이신데 작업하면서 어떠셨나요? 예, 어려서부터 SF와 거대 개수, 거대 로문을 너무 좋아했습니다. 만화가가 되고 싶었던 시절 출판사에 처음으로 들고 왔던 만화 원고도 로봇 액션물이었을 정도로요. 이걸 맡게 된 건 운명이었던 것 같은데요. 시놉시스를 듣자마자 무엇을 해야 할지 모든 것이 정해졌습니다. 콘티도 일사천리로 작업되었었고요. 하나 고백하자면 비나 카이텐저, 페로로지라 오프닝, 토끼를 연출할 때도 너무 좋았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너무 짧아서 표현 못했던 부분들을 이번 KVP에서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에 또 해주시는 거죠, 주영님? 네,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선생님들이 알아봐 주셨는데 처음 카루트님의 음악이 없었을 땐 퍼시픽님의 OST를 부안 반복하면서 작업했습니다. 자이언트 로보, 검버스터, 게타 로보, 에반게리온, 그레르나간 등에서 영감을 많이 얻은 것 같아요. 단순히 연출의 나열이 아니라 모두와 같이 현장에서 키보토스를 위해 싸우고 있다는 느낌을 주기 위해 총력전의 형태를 가지고 갔습니다. 하지만 인간으로서 어찌할 수 없는 천재지변의 느낌이 이 장르의 필수이므로 선생님의 힘은 미약하기 그지없게 표현되죠. 이겨야 하는 총력전인데 어찌할 방도가 없는 상황을 연출해야 하는 과제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래도 총력전이니까 게임 진행에 용이하시도록 학생이 주가 되도록 화면 연출을 했었는데 수많은 버전을 거쳐 결과적으로는 현재처럼 인피니트와 페로로지라를 관전하는 식으로 되었습니다. 처음에 문서로 이 내용을 들었을 땐 정말 총력전 맞나요? 이렇게 해도 되는 거죠? 전 몰라요. 했는데 그런데 되더라고요. 이 스튜디오는 도대체. 그렇게 학생들의 앞에서 펼쳐지는 천재지변급이 된 인피니티의 각 스킬들을 압도적인 질량감으로 보여주는 것이 연출의 과제였습니다. 스케일이 학생의 수십 배이므로 캐릭터를 둘러싼 환경도 커져야 하고 여기에서 중요한 건 사이즈에 맞는 디테일이었죠. 한 방에 수십만이 날아가는 펀치, 카이텐킥에 빌딩 숲에 처박히는 페로로지라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캐릭터만큼 중요한 것은 현장감이었습니다. 거대한 캐릭터들의 호흡, 빌딩들의 흔들림, 파편, 장르 특성상 필수인 도움이 안 되는 군대까지 전 스튜디오가 달려들어 디테일의 스케일업에 힘을 써주셨습니다. 말이 안 되는 조합이 설득력을 가지도록 해주신 거죠. 스튜디오의 많은 분들이 세기의 빅매치를 성사시키기 위해 무대 뒤편에서 고생해 주셨습니다. 이때 당시 지원님이 작업하시던 걸 저도 뒷자리에서 되게 슬쩍슬쩍 구경했었는데 뭔가 대단한 게 만들어지고 있어서 그냥 쳐다만 봐도 재밌었던 것 같아요. 뭔가 어떤 에너지도 느껴졌고 서로 밤늦게까지 남아있었던 기억이 나는데 저도 뭔가 거기서 좋은 영향을 받아 힘을 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일회성 컨텐츠를 저희가 그냥 만드는 거는 되게 대단히 즐거운 일이긴 하지만 실제로 이것을 게임에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선언하고 기획해 주신 거는 디렉터이신 종규님이 하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하셨어요? 자발적 블랙의 힘을 믿는 건 아니고요. 이런 일회성 컨텐츠는 사실 낭비로 보이기 쉬운데요. 비용은 높고 재사용하는 거는 불가능하니까요. 근데 어쨌든 결국 얼마나 반복해야 되는가 혹은 얼마나 많이 보이는가 보다는 얼마나 멋지고 강력한 경험을 줄 수 있는가에 대한 여러 사람의 고민의 결과입니다. 강력한 스토리와 멋진 아트웍을 가진 블루아카이브에서는 최적의 선택이라고 지금도 생각하고 있어요. 물론 이게 여기까지 만들어질 줄은 저도 생각하지 못해서 이제 수습한다고 조금 땀 흘렸던 기억이 나네요. 그럼 3장 아트라시스의 방주 점령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트라시스의 방주 점령전, 드디어 우주전함을 타고 우주로 올라가는 전개가 시작되었는데요. 여기 스토리는 대체 어떻게 구상하신 건가요? 네, 아시겠지만 이제 드디어 이제 전함을 타고 성층권으로 올라가 버리는 그런 전개가 이어졌죠. 그 당시 이제 학원 청춘물을 표방하면서 우주전함이라니 이거 대체 무슨 소리야? 뭐 이런 걱정을 주변에서 되게 많이 하셨어요. 하지만 이제 최종 클라이막스라는 건 지금까지의 세계를 전복하고 넘어서야지만 도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거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좀 확신을 가지고 좀 밀어붙였습니다. 하지만 전복이 발생하더라도 모든 이야기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는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처음엔 다들 이제 좀 되게 의아해하셨지만 그 시나리오 PT를 전부 듣고 나서는 다들 납득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네, 도대체 어쩌다가 우주전함을 타고 올라가나 싶었었는데 정말 막상 읽어보니까 너무 매끄럽게 전개가 되어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매번 발생하는 일인 것 같은데요. 스크립트를 읽어보고 또 이거는 추가할 수밖에 없겠는데 하는 컷들이 정말 자주 생겨가지고 마지막까지 이렇게 밀어넣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나 아리스와 관련된 씬은 추가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고 해야 되나요? 옆에서 도레미니 폭주하셔가지고 폭주 좀 했고 3장의 그 구간이 그 아리스가 갖고 있던 어떤 중요한 부분에 클라이막스가 되는 이야기라서 달리지가 않을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특히 아리스랑 K의 방주 구축하는 장면의 러프는 에이디님이 잡으셨는데 거기에 대사랑 시나리오 연출까지 진짜 멋있게 붙은 장면이라서 최종장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장면 중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말씀해 주셨던 레일건 부분의 씬부터 해가지고 후반에 퍼스트 PV의 씬을 다시 회수할 수 있었던 부분도 특히나 좋았던 것 같습니다. K의 그 로봇 키링과 관련된 부분이죠. 네, K는 정말 아깝다라고 생각하는데 다시 등장하겠죠? 스포일러라서 제가 자세히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앞으로의 전개를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면은 3장은 아리스가 역시 주인공이었던 스토리였던 것 같아요. 리오와 히마리의 되게 오래된 싸움도 아리스가 중재해서 마침내 화해할 수 있었던 거라고 생각하고요. 우주전함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대 사안, 제복이죠. 우츠나 피시팀의 승무원복 디자인은 도레미님이 하셨죠? 네, 그 우츠나 피시팀의 이미지를 가지고 각자 학원에서 모인 학생들을 그룹으로 묶어줄 수 있는 그런 범용성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한 디자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캐릭터별로 개성이 느껴지도록 바리에이션도 좋고 제일 중요한 건 옛날 애니에서 승무원 복장의 느낌을 살리면서 현대적으로 그것을 살리는 감각을 가지고 되게 디자인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리는 롱코트여야 된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중요하죠. 네, 결국 3장은 우주전함이나 뭐 방주, 거대 레일건 등 되게 SF적인 요소가 잔뜩 나오는 파트가 되어 버렸던 것 같아요. 저희 게임이 학원물인데 방주 디자인을 요청했을 때 좀 당황하시지 않았을까? 아트라시스의 방주는 제가 디자인했는데 처음에 주영님 말씀처럼 설명을 들었을 때는 복잡한 하드 SF의 설정이라 우리 게임 세계관에 맞나? 블루 아카이브 하면 밝고 청춘의 학원물인데 하고 의아했었습니다. 하지만 또 스토리를 들어보니 납득이 되었어요. 감동적이었습니다. 방주 디자인은 어떻게 진행하셨나요? 우선 방주의 외형을 디자인했는데요. 말씀 주신 세 개의 외곽지구, 그것을 이어주는 통로와 중심의 중앙지구로 구조로 작업을 했습니다. 에이디님과 주영님의 의견으로 유니크하고 심보라하기 좋은 쪽으로 다듬으며 작업을 진행해 나갔어요. 최종 컨셉 원화로는 청량한 하늘에 나타난 정체불명의 구조체를 표현해봤어요. 이어서 내부 디자인을 이렇게 진행했습니다. 내부는 배경 작업자분들이 작업을 해주셨는데 외곽, 통로, 중앙으로 이어지는 세 가지 구역이 서로 같은 공간이지만 다양한 구역의 이미지로 꾸미고 싶었어요. 다른 세계의 미지의 존재이기에 기존의 컨셉들과는 달라도 되지만 그럼에도 우리 게임에 녹여내는 것을 고민하면서 작업을 했습니다. 우리 게임엔 지형 적응이라는 특수한 시스템이 있기에 외곽과 중앙으로 이어지는 통로는 야전으로 해서 개방감을 주는 공간으로 작업했습니다. 구름 아래 보이는 헤일로가 키보토스 세계관임을 나타냄과 동시에 이 구조체가 얼마나 높은 곳인지를 상기시켜줍니다. 해당 원화들을 기반으로 아트라하시스 점령 전에 이벤트 맵을 디자인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런 SF적인 설정 너무 좋았습니다. 그럼 다음은 최종편 마지막 장인 4장 프레나파테스 결전입니다. 마침내 네, 정말 감동의 피날레였지요. 스크립트를 읽어보고 와 이거는 할 수밖에 없구나 하는 생각으로 다시 한번 할 수 있는 모든 거를 총동원해가지고 마지막까지 리소스를 우겨놓았던 기억이 남습니다. 정말 이게 되나 싶었고요. 후반에 대부분의 씬들이 본래 예정이 없던 신규 작업들이 됩니다. 진짜 4차 PV 이후로도 일정이 끝나질 않았어서 이때쯤부터 거의 몸만 움직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억이 지금 안 나가지고 지금도 뭐였는지 기억이 안 나요. 시나리오 커닝 개수가 압도적이었죠. 나람신의 왕자 최종편의 마지막 무대 결전의 공간이었죠. 아트라시스의 방주 중앙지구 깊숙한 곳에 프레네파테스가 위치한 공간,
방주가 추락하는 상황을 내부 원화가분이 1에서 4단계까지 표현해 주셨습니다. 구조체들이 속력을 이기지 못해 파괴되고 부서지며 밖으로 하늘의 왕경이 점점 드러나는 등 연출에도 신경 쓸 부분이 많았습니다. 마지막 전투의 장면인 만큼 많은 학생들을 한 공간에 담기 위한 큰 원형의 홀로 작업하였고 클라이막스에 접어들면서 구조물들이 무너져 내려 바닥의 전체 폭이 좁아져 위험하고 박진감 넘치는 장면으로 구상해 주셨습니다. 최종 전투는 인상적인 맥락 연출이 많았는데요. 알고 있는 게임 연출 방법은 다 긁어 모아서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평상시엔 오프닝과 페이지 전환 연출만 만들었지만 이번에는 영상도 많았고 무엇보다 시스템과 시나리오가 강하게 묶인 연출이 많아서 어려웠습니다. 영상, 시나리오 파트, 게임 파트 모두가 하나의 흐름으로 계속 연결되는데 협업이 잘 되지 않았다면 불가능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스튜디오의 모든 분들이 디테일에 너무 엄격하세요. 정말 한 부분도 허투루 넘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네, 특히나 여기서 어른의 카드가 처음 보여줬는데요. 개인적으로 정말 만족할 수 있는 씬이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워런의 카드는 제가 블루 아카이브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메타적인 요소인데요. 저도 이제 프레나파테스 결전에서 이 부분을 좀 보여줄 수 있어서 되게 만족하고 있습니다. 예, 이번에 했던 작업들 중에서도 어른의 카드 연출은 개인적으로 인상적인 작업이었습니다. 표현도 쉽지 않았지만 주영님의 텍스트에 따른 해석이 아티스트마다 살짝 제각각이었던 점이 굉장히 재밌었는데요. 이게 또 일을 해야 하는 당시엔 별로 안 재밌었어요. 그래서 제 작업이 굉장히 많았던 연출이기도 합니다. 처음에 작성했던 이 콘티도 내용이 현재처럼 바뀌었죠. 작업하면서 많은 생각들을 서로 나누게 되었고 결과적으로도 선생님들께 많이 회자된 좋은 연출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청이석 삭제는 만들면서 기분이 매우 이상했는데요. 마음이 깎여나가는 그 느낌을 표현하려고 굉장히 노력했습니다. 힘겨루기 장면이나 장소 이동, 추락하는 방주에서의 탈출은 정말 많은 새로운 것들을 기획하고 구현하고 연출해야 했습니다. 스토리 진행에 따라 시시각각 변하는 환경을 표현하기 위해 세세한 디자인의 캐릭터와 환경과 소품을 디자인했고 신기술을 개발해서 연출했고 상황과 상황마다 수많은 테스트와 피드백과 그리고 조정이 있었고 스튜디오에서 테스트하면서 탈출시키는 학생이 수만 명은 되지 않을까요? 저만 해도 수백 명에서 수천 명 정도는 탈출시킨 것 같아요. 이렇게 아트 쪽에서 진짜 엄청 고생해 주시면서 리소스를 만들어 주셔가지고 제가 되게 황송했던 기억이 납니다. 사실 저는 이제 사장은 진행하면서 이제 글을 쓰면서 거의 힘들지 않았었어요. 거의 물 흐르듯이 이렇게 쓰여졌던 기억이 있는데 이게 이제 뭐 체력적인 문제는 아니고 이제 구성할 때 이제 고민이 없었다 뭐 그런 얘기인데 아마 이제 굉장히 아주 오래 전부터 만들어져 있었던 그 장면을 이제 그리는 거라서 그렇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최종편에서는 3장이 제일 힘들었고요. 1장이랑 4장은 비교적 되게 쉽게 작업을 했던 것 같습니다. 프레나파테스 결전이 끝나고 나면 드디어 이제 대망의 엔딩 크레딧이 나오죠. 이게 처음 봤을 때는 감동의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만들게 되었나요? 제가 만드는 게임 시나리오에는 언제나 엔딩 크레딧을 넣는다라는 어떤 스스로의 규칙이 있는데요. 예전에 제가 작업을 했었던 큐라레 때도 엔딩 부분에 이제 크레딧을 넣기도 했었고요. 제가 여기서 처음 의도했던 거는 이제 시나리오 연출로 이제 간략하게 이제 넣는 것이었는데 그래도 이제 보컬곡을 제작해서 넣을 거라 이제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 하고 생각했는데 미치키오님이 작업해주신 엔딩곡이 들어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제대로 만들고 싶다라는 어떤 그런 욕심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저와 같은 생각이었는지 그 바쁜 와중에 이님도 이제 엔딩을 제대로 제작해야 한다고 결정하고 지금 이 형태로 진행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엔딩 크레딧은 정말 특히나 정말로 좋았죠. 사실 근데 이 정도의 스펙이 될 거라고는 저도 정말 생각을 못했는데 정말 주영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노래를 듣자마자 이거는 여태까지 이렇게 잘 해왔는데 엔딩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강해져가지고 해서 예상에 없던 스펙 이상으로 해가지고 작업이 진행이 되었고요. 관련해서 정말 콘티부터 마감까지 이렇게 뭔가 되게 고생이 많으셨던 오한님 여기 자리에 안 계시지만 정말 이 자리를 빌어가지고 그리고 감사하다는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한님 외에도 엔딩 크레딧 관련해서 정말 많은 관계자분들의 노력과 힘이 들어갔는데요. 그래서 관련해가지고 고생해주신 여러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이 자리에 빌어서 정말 감사하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기대 이상의 완벽한 마무리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완벽한 엔딩에 배경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들 작업하셨던 블루님 어떠셨나요? 기존의 PV와는 다른 잔잔한 롱테이크 연출의 엔딩으로
방주와 우주전함의 끝을 장식할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 뿌듯했습니다. 서사의 마무리 느낌으로요. 마지막 일출로 넘어가며 지상의 학생들이 선생님에게 오카이리 하는 느낌의 감동적인 엔딩으로 마무리까지 완벽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모든 기적이 시작되는 곳이란 이름에 걸맞는 엔딩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최종편의 개발자 코멘터리 진행해 보았는데요. 최종편은 블루 아카이브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설정한 이제 첫 목표점이었는데 어느새 돌아보니까 이렇게 통과했네요. 엄청나게 하드코어한 강행군을 설계하고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사히 서비스할 수 있었던 것은 열심히 달려주신 여기 있는 개발자분들 그리고 즐겁게 즐겨주시는 선생님 여러분들의 응원 덕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분들은 어떠셨나요? 예, 개발자들도 수많은 선생님들 중 하나이고 여러 선생님들을 대표한다는 마음으로 즐겁게 만들었습니다. 최종편을 넘어왔지만 블루 아카이브는 계속될 것이고 더 재밌는 다음을 기대해 주세요. 선생님들 감사합니다. 저도 인생에서 가장 많은 걸 쏟아넣은 날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뭔가 레벨업하는 느낌? 앞으로도 잘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종편을 작업하면서도 즐거웠습니다. 멋진 경험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동료들과 선생님들이 계셔서 너무 행복합니다. 응원해 주시는 만큼 더 열심히 작업에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멘터리를 준비하면서 새삼 예전 작업 히스토리를 돌이켜 보게 되었는데요. 정말 이걸 해냈네 하는 감상밖에 떠오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주영님의 비전을 중심으로 정말 많은 분들께서 공감을 해주셨고 좋은 것을 이렇게 전달하고자 하는 마음이 이 어마어마한 스펙의 최종편을 달성하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최종편에 관련해 가지고 고생해준 내외 모든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고요. 정말 최종편 관련해서는 이 자리에서 풀지 못한 것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이 자리에서도. 그래서 앞으로 좀 더 느긋한 자리가 있다면 더 얘기를 나눌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저는 이 최종편이 게임을 즐기는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게임을 만드는 우리 개발자들에게도 좀 하나의 축제장이 되기를 원했는데 최종편에서 해야 할 작업들이 정말 엄청나게 많아서 진행하면서 되게 죄송스러웠는데 결과적으로 유저와 개발자 그리고 퍼블리셔 관계자분들 모두에게 축제가 된 것 같아서 되게 뿌듯한 마음입니다. 물론 제 스스로에게도 가장 잊지 못할 축제가 된 것 같아서 기쁜 마음이고요. 이거 쓰는 동안에는 진짜 되게 힘들었지만 역시 쓰고 난 다음에 이제 돌이켜 회고해 보면 즐거웠던 기억밖에 남아있지 않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무엇보다 그저 이제 제 머릿속에만 있는 어떤 그런 이야기를 거기에 살을 붙이고 구체화를 하고 개념화를 해서 실체화를 해주신 것들은 여기 계신 그리고 저와 함께 일을 하고 있는 개발자 여러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함께 즐겨주시는 선생님들이 계셨기에 이 이야기가 마침내 의미를 가질 수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네, 그럼 이번 개발자 코멘터리는 아쉽지만 여기서 마무리를 지어야 할 것 같네요. 저희는 이후에도 더 알차고 재미있는 내용들을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